전문직에서의 학벌은 무조건 높은 게 좋기는 한데, 근데 그 학벌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학벌이라는 게 로저는 늘 사실은 고려대를 추천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벌의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경제적인 여유예요. 이 여유라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말할게요. 이게 그 자본주의가 전쟁이랑 완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중세 귀족 계급인 기사 계급이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거 그 서부전선 이상없다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서부전선 이상없다에 그 장군이랑 귀족 장교가 앉아가지고 장군이 이 전쟁 끝나면 뭐 할 건가 하는데, 그 귀족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농장 주인이셔가지고 거기서 농장 업무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도 되게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식사 장면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대가 끝나면서 비즈니스의 애초에 전략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 캠페인이 있잖아요. 캠페인이 원래 그 출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캠페인을 그냥 그 비즈니스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캠페인, 마케팅 캠페인 뭐 이렇게 생각하지, 출정 간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캠페인이 말 그대로 십자군 원정 같이, 크루세이더 같이 기사들이 인력을 꾸려가지고 남의 영토를 치는 그 원정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원정. 그리고 정복전, 이게 이제 캠페인의 시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후퇴할 때 질서 있는 군대가 우월한 군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전문직에서 학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특히 이 자본주의 환경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일들, 말 그대로 암흑 속에서 진짜 믿고 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손해를 엄청나게 버텨야 돼요. 손해를.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서 필승 전략이 무조건 2배씩 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카지노, 모든 그 카지노에는 그 배팅 한도액이 있다고요. 무제한 자본이면은 계속 2배씩 걸면 무조건 이겨요. 2배씩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본주의랑 똑같다고요. 자본주의에서도 무조건 2배씩 걸 수 있는 자본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물론 그 자본이 이제 돈도 있겠지만 인적 자본. 왜냐하면 주변에서 돈 끌어다가 그냥 계속 2배씩 박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전문직 사회에서 전문직 분들이,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 교정과가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교정이 한 24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한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빠르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초반에 결제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어쨌든 그 사람을 봐주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 잡는 기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그게 세무사건, 그게 뭐 의사건, 변호사건 마찬가지로, 의사도 어쨌든 초반에 기계를 엄청 사잖아요. 피부과도 한 10억 원어치 산단 말이에요. 크게 차리는 분들은 10억 원 했으면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간 3년 동안. 왜냐하면은 물리적 시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까먹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와서 진료받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AS 받으면서 진료 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 나고 돈 많다 하더라도 돈을 부은 다음에 병원 차린 다음에 사람들이 1000명씩 몰려와도 1000명을 다 거기다가 때려 박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버티려면은 보통 학벌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학벌이 있으면 이제 1000명이 몰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쭉 사람에게 퍼주면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소개비가 보통 이제 30% 정도 받잖아요. 어느 직종이든 간에.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 병원에서 안 되면은 다른 병원 소개시켜줘가지고 소개비 30%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악으로 갔을 때 보통은 높은 학벌들은 엄청 버텨요. 그 학벌의 증가가 실제로는 이게
패배할 때 나와요. 잘 나갈 때야 모두 다 사장님이야. 근데 패배할 때 보통은 뭐 흐지부지 되거든요. 근데 패배할 때 끝까지 버티는 게 보통은 학벌 좋은 그 집단들이 거의 끝까지 버텨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조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학벌이 높다는 게 우월하다는 거랑 좀 달라요. 포지셔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기가 고졸시나 일으키면은 당연히 대우받죠.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고졸이 더 대우받아요, 원래. 근데 이제 고졸분들은 보통은 돈 벌기가 되게 거의 사실은 뭐 돈 벌려고 고졸하시는 분이 없고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 인생 막장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지. 실제로 한국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무조건 대우받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없을 때 보통은 이제 고졸분들은 보통 못 버티시죠. 특히나 물론 이제 고졸인데 내가 고등학교를 저기 압구정 고등학교 나왔어. 내 친구가 저기 뭐냐 이재용 회장님이야. 이재용 회장님 뭐 친척이야. 그럼 이제 버티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학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대학교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나도 이제 대학교를 이제 중요시하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아빠가 이재용이야. 아니, 그럼 버티죠. 당연히 뭐라든 간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으로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뛰어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를 악물고 버틸 때 보통은 끝까지 버텨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보통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세무사 회사를 차렸어. 그러면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도 적자를 감수하고 엄청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버텨가지고 또 갑자기 그 사람이 영업이 좀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커가면서 기존에 돈을 퍼주었던 사람에게 또 업무랑 이제 쉐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애초에 원래 그 굉장히 괜찮았던 세무사도 보통은 버티고. 이제 세무사들이 보통 학벌이 약하니까 그래서 세무사들은 아빠 세무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연이 없으니까 그냥 혈연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근데 혈연도 물론 강력하지만 거기다가 학연까지 해가지고 그냥 쭉 쏴버리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죠. 김앤장 아마 그 창립자분의 아빠가 이승만 대통령 주치인가 의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맥으로 학맥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대 로펌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 그 대통령 뭐 진료하다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좀 야마도는 일 생기면은 법률 거기다 맡겼겠죠, 당연히. 아빠가 이승만 주치인데 그러면은 뭐 안 했겠어? 물론 뭐 알고 보니 팩트는 이렇습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대한민국에서 돈에 관련된 소문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소개시켜 줬겠죠. 거기다가 이제 학교 사람들 왔는데 학교 친구가 보니까 또 저기 어 이승만 또 동네 친구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하나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신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꼭 좋은 학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학벌 분들이 보통은 스트레스에 엄청 잘 견뎌요. 그거는 좀 있죠. 보통은 그러니까 나쁜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학교가 나쁜데 성과가 없으신 분들, 학연 지연 혈연이 없으신 분들이 스트레스에 보통 못 견뎌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진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이악 물고 그래도 이거는 뚫고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나갔을 때 버티는 게 보통 학벌 좋은 사람들이 엄청 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로쇼가 늘 고려대 추천해 주는 것도, 고려대가 이제 사회적으로 욕은 먹지라도 균질성이 좋아가지고 옛날 그 고대 엘리트 그룹 팔랑크스가 강했던 이유도, 팔랑크스가 옛날 그 고대 전쟁은 방패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싸워야 되는데 보통은 방패 안 든 창 든 쪽이 다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엘리트 부대들은 자기가 창에 맞더라도 끝까지 이제 버티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엘리트 부대가 우측으로 간다고요. 엘리트 부대가 우측 통행한다고요. 왜냐하면 우측이 이제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측이.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대형을 이루고 가면은 왼쪽은 방패가 막아주잖아요. 왼쪽에 방패 드니까. 왼쪽을 보통 초보자들이 들어가고 우측이 엘리트로 들어가는데 엘리트들을 누구로 했냐면 고통에 엄청 강한 사람들 넣었다고요. 그래야지 대형이 안 무너질 거 아니야. 엘리트 여기 뭐 창 이렇게 맞을 거 아니야. 화살 여기 맞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 이렇게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못 버티고 아파 이러고 하면은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에베베 이러면서 전쟁터 나가는데 오른쪽에 고통 못 버팀, 못 버팀 청년 나가가지고, 저기 뭐냐, 진짜 냉정히 말해서 지잡대 친구, 어, 내 우측에 지잡대 친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특징도 없는 뭔가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아무 특징도 없는 걔가 와가지고 내 우측을 막고 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 도망치고 싶겠죠. 장난가나? 나 그냥 도망칠게. 너 못 믿어. 뭐 이러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꺼져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내 우측에 있는 애가 부모가 뭐 저기 고대 그리스 전사 출신이야. 그리고 엄마는 고대 페르시아 아마조네스 궁수 출신이야. 이 친구 특기가 우측에 뭐 뜨거운 물에 담그고 뭐 60분 버티기, 1시간 버티기야. 듬직하죠. 그러면 약간 그런 고통에 버티는 역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버틴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대형 유지되고 그러면은 이제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면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열등감이랑 이제 뒤섞여 있는데 이게 그냥 포지셔닝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대학 안 가 이러고 그냥 성공하신 분도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다 대접받죠. 아니 저기 뭐냐 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 세워져 있는데 저 사람의 능력이 좀 의심되네 뭐 이러신 분들은 없잖아요. 솔직히 알아서 뭐 잘하셨구나 뭐라도 했겠구나 약간 이렇게 느낌 들지.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다가 대고서 또 괜히 반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문직은 좀 더 그런 게 좀 심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엘리트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엘리트 직업은 어쨌든 간 진짜 신이 도와야 되거든요. 전문직이 어쨌든 엘리트에서 약간 내려와가지고 중인 계급을 지금 그 차지하려고 뭐 약간 위상이 하락했잖아요. 더 엘리트는 다 필요하다니까요. 학연, 혈연, 지원 다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모든 걸 다 때려부어야 된다니까요. 그나마 전문직은 그 학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좋은 줄 알아. 비즈니스 세상은 학벌이 있어도 갑자기 벼락 맞아서 없어지니까 뭐 그거 대신 맞아줄 뭐 부모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불구 안 돼가지고 저기 공장 지어야 돼가지고 저기 동네 아저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전문직은 이제 사회적 위상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나마 학벌이라도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